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농심 라면 1급 발암물질 검출. 네, 그동안 음식료, 특히 라면주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의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오뚜기와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했고요. 그런 가운데 농심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한 전문가님. 예, 그 농심 주주분들께서는 좀 근심이 많아지시겠습니다. 국내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일자에 생산된 모든 제품이 판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148배나 초과하는 양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연합 식품사료 신속경보 시스템은 그 유럽 각국의 해당 제품의 그 회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요. 그 살충제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죠. 그 문제가 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12년 1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자는 그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들은 자체 검사 시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그 건조된 그 건더기 스프에서 좀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를 살균할 때 해당 물질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쓰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스프는 특정히 한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국내의 각각의 공장들에 나눠져서 공급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서도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체 검사에서는 그 문제가 없다고는 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있는 그대로 농심의 말을 믿어줄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양이 국내에서 어떤 제품이 불매 운동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회사의 이미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해당 문제를 회사에서 시정한다고 해도 제품 매출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상화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죠. 그리고 또한 해당 제품들을 리콜하고 폐기 처분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검사들에도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 라인을 한번 점검을 하느라 가동률이 떨어져서 매출액이 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들은 좀 3분기에 반영이 되는 얘기들이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에 빠진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한다고 해서 급하게 저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추이를 천천히 지켜보시고 해당 이미지를 탈피할 즈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심을 한번 조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천천히 매수하시는 것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의 유럽 수출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중국 언론에서 특히 또 대서특필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 17일에 식약처에서는 이런 관련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타격 등등의 실적에 대한 또 여파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 전성진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일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건을 실제보다 크게 만드는 수습 과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농심이 국내 생산품과 수출품이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말문이 막혔었고요. 식품당국은 여기에 추가로 이 물질의 함유량이 섭취 시에 건강에 해를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은 될 것을 농심과 식품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품하고 수출품하고 다르니까 해를 줄 정도는 아니니 그냥 사 먹어라. 뭐를
발암물질이 들은 라면을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경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니 당연히 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에게 현재 농심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대처 방식에서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농심이라는 그 주식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주시는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환 전문가님께서는 악재가 반영된 이후에 시간을 두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신 거죠?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농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주인 삼용식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이슈가 발생한 이전부터 주가가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엽기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410억에 달했지만 올해는 170억 수준에 그쳤죠. 더군다나 3분기는 리콜 검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18 이상인데 식품 기업으로서는 다소 고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아무래도 한 25만 원 선까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방을 열어놓고 한번 그 매수 시점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삼양식품입니다. 농심이 주춤한다면 반작용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동사는 코로나 엽기저에서도 실적을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라면 업체 중에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이 좀 상승이 하고 공장 증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지속적인 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PER도 10배 2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농심이나 오뚜기보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으므로 키 맞추기를 통해서 주가가 저는 지금이 한 84,000원 수준인데 한 12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오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농심이 좀 주춤한 사이에 삼양식품을 매수를 하셔갖고 이 주가 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뚜기 그리고 농심에 이어서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도 인상이 됐네요. 지난주였습니다. 6.9% 인상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차원에서 라면주 가운데 삼양식품이 가장 높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라면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